본격적으로 도커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유저 A라고 해봅시다. 유저 A 입장에서 AA라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AA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언어가 있겠죠? 자바 1.8하고 파이썬 3.9를 사용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자바 1.8과 파이썬 3.9를 빌드를 해서 A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유저 A가 이제 유저 B한테 이 AA라는 것을 주면서 나 이거 좀 테스트를 해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유저 B 입장에서는 이 AA라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받았으니까 이걸 또 똑같이 빌드를 해야겠죠? 그러면 자바 1.8과 파이썬 3.9가 동일하게 필요할 겁니다. 이 버전은 A가 사용한 버전하고 똑같은 버전이 있어야 이 코드가 빌드가 되겠죠? 이 업무를 태스크 1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유저 B 입장에서는 태스크 1번을 빌드를 할 때는 자바 1.8과 파이썬 3.9가 필요한데 또 자기 프로그램이 있을 거잖아요. 자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는 데는 자바 1.7, 파이썬 3.9가 필요하다고 해봅시다. 3.9를 썼으니까 3.8이라고 할게요. 3.8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기 프로그램을 돌리는 데는 빌드를 하는 데는 자바 1.7과 파이썬 3.8이 필요하죠. 이거는 A가 준 소스 코드를 빌드를 하는데 필요한 기반 환경과는 다른 버전입니다. 이 업무를 태스크 2번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유저 B 입장에서는 자기 컴퓨터 안에서 이제 태스크 1번과 태스크 2번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자바 1.8, 파이썬 3.9, 그리고 자바 1.7, 파이썬 3.8을 각각 변경을 하면서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면은 다행이겠지만 예를 들어 유저 C가 또 자기 거를 테스트를 해달라고 태스크 3번을 줬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자바와 파이썬, 자바와 파이썬이 꼭 아닐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자바와 파이썬 버전들이 또 다르겠죠? 그러면 자기 PC 안에 또 세 가지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유저 B 입장에서는 굉장히 번거롭겠죠? 뭐 프로그램 하나를 빌드를 하거나 또 실행을 시켜보는데 각각의 실행 환경들이 다 달라버리니까 이걸 실행을 할 때마다 자기 호스트 PC가 가지고 있는 이 버전들을 여기에 맞게 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 유저 B의 어떤 PC의 호스트 PC의 어떤 상태값 혹은 실행 환경은 굉장히 더러워지겠죠. 자, 이번에는 유저 A의 프로그램과 유저 B의 프로그램을 서버 C에 올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건 유저 B에 올라가는 아까 예로 들었던 상황과 유사한 상황인데요. 좀 더 운영 환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버 C에는 외부 트래픽들이 유입이 될 텐데 이 트래픽들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유저 A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유저 B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유저 C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그 팀원들이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등등등이 더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자기 프로그램의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타스크 1번과 2번, 3번, 4번, 5번 등등등이 각각 다른 버전의 프로그램들로 빌드가 되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서버 C 입장에서는 이걸 돌리는데 태스크 1번에 돌리는데 필요한 환경, 2번에 돌리는데 필요한 환경, 3번, 4번 등등등의 필요한 환경들이 전부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럼 서버 C 입장에서도 이 모든 실행 환경들을 관리를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복잡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환경을 좀 간편하게 바꾸고자 도커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도커라는 개념의 간단한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 아까 태스크 1번에 필요한 거는 이 어떤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이 실행 환경이었죠. 이 프로그램과 실행 환경을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컨테이너라고 명명을 했어요. 유저 B 입장에서도 자기의 실행 프로그램과 실행 환경을 한 번에 묶어서 컨테이너라는 박스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컨테이너 박스들을 서버 C에 올려버리면 서버 C 입장에서는 이 컨테이너 박스만 관리를 하면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개별의 실행 환경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본인 서버 C 입장에서는 이 모든 실행 환경들을 다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컨테이너만 구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 모든 태스크들이 훨씬 독립적이고 관리하기가 쉬워지겠죠. 관리 용이성이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유저 A가 유저 B한테 테스트를 요청을 할 때도 이 컨테이너 박스를 유저 B한테 그대로 넘겨줘서 유저 B가 이 컨테이너 박스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만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이걸 바로 돌려볼 수 있겠죠. 번거로운 실행 환경들을 자기 PC 안에 일일이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 용이성 때문에 도커라는 개념이 지금까지도 되게 많은 개발자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개념이고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나 백엔드에서도 필수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라는 개념은 이후에 설명드릴 쿠버네티스 줄여서 K8S라고도 하는데요. 이 개념하고도 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도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도커 공식 홈페이지인데요. 도커 공식 홈페이지에서 What is Docker?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글 번역기를 돌려왔는데요. 도커는 개발자가 번거로운 환경 구성이나 관리 없이 어디서나 애플리케이션을 빌드, 공유, 실행,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 각각의 빌드, 공유, 실행, 검증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빌드라는 것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아까 설명드린 컨테이너 박스입니다.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근데 컨테이너는 뭐고 이미지는 뭘까요? 이 이미지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린 이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정의 파일 같은 것입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의를 해두면 이 이미지라는 것을 만들 수 있고 이 이미지를 토대로 실제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빌드라는 것은 이 어떤 정의 파일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 이 정의된 파일은 도커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커 파일을 통해서 이미지로 변환을 하고 이 종속성,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나 패키지 등이
포함된 일괄된 실행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빌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은 공유인데요. 이 공유는 도커 이미지를 다른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아까 이 이미지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이 이미지는 아까 유저 B한테 주던, 서버한테 올리던 누구하고나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소스 코드를 개발을 하고 나면 이걸 도커래. 깃허브로 올리잖아요. 깃허브에 올라가 있는 소스 코드를 다른 외부 사람들도 언제나 접속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도커도 도커 허브가 있습니다. 그럼 이 도커 허브라는 곳에서 이 이미지들을 공유를 하게 되고, 실제로 서버에 올릴 때도 이 도커 허브에서 이미지를 갖고 와서 그 이미지를 컨테이너 박스로 만든 다음에 이 컨테이너 박스를 서버 안에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로컬에서만 실행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도커 허브 또는 개인용 레지스트리인 AWS ECR, GCR, ACR 등에서 업로드를 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실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실행은 빌드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도커 run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면 이 컨테이너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까 개발해 놓은 프로그램이 이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정의가 되고 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실제로 구동하도록 실행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증이 있는데, 이 검증은 실행된 컨테이너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커의 전체적인 개념입니다. 잠깐만요. 그냥 넘기시면 손해입니다. 30초만 들어보세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면서 병행이 가능한 메타커드 온라인 전액 환급 부트캠프 일부 영상입니다. 이 과정의 멘토지는 삼성전자, 네이버, 대기업 금융권 등 국내 탑 현직자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듣는 VOD, 대기업 현직자와 온라인 라이브로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혼합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국비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바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미션 충족 시 현금으로 환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많은 환급 후기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직, 취업, 직무 전환에 고민 중이라면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소수정예 모집이라 매번 마감됩니다.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늦으면 다음 기수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아까 공식 홈페이지에 있던 도커에 대한 설명 밑에 이 도커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까 이 지금까지 나왔던 개념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커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배송 및 실행하기 위한 오픈 플랫폼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보통 사용자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말하고, 운영체제인 OS, 오퍼레이팅 시스템 위에서 실행이 됩니다. 도커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을 인프라에서 분리해서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의 인프라는 무엇일까요? 이 인프라는 IT에서 얘기하는 인프라 스트럭처 이고요. 인프라는 조직에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여기에는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의 네트워킹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운영체제,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리지, 등등등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이 인프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커를 사용하면 어플리케이션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인프라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도커의 코드, 배송, 테스트 및 배포 방법론을 활용하면 코드를 작성하고 프로덕션에서 실행하는 사이의 지연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프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온프레미스,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 플랫폼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에서 서비스 해가지고 이 네 가지 방식으로 IT에서 자주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온프렘, 이아스, 파스, 사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온프레미스라는 거는 어플리케이션부터 그 밑단의 데이터 센트리까지 네트워킹, 스토리지,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 OS, 데이터베이스, 세큐리티 이 모든 항목에 대해서 커스터머, 즉 사용자가 매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이제 점점 더 이거 보시면 지금 프로바이더가 매니지하는 항목들이 점점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이아스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아스는 인프라스트럭처에서 서비스의 약자고 가상 인프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서버 스토리지나 네트워크 등의 컴퓨팅 자원을 가상화해서 제공을 하고 사용자는 하드웨어를 직접 관리할 필요 없이 필요에 따라 VM을 생성하고 운영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 및 어플리케이션 관리는 사용자가 직접 하지만 다른 것들은 이 프로바이더가 관리를 해줍니다. 이 프로바이더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 AWS나 애저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이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을 얘기를 하면 되는데요. ESASC로는 AWS EC2나 뭐 구글 컴퓨트 엔진, 그다음에 애저의 버추얼 머신 등이 있습니다. 이 이아스는 유연한 리소스 확장이 가능하고 관리자가 OS 및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설치 및 운영 가능하고 다만 시스템 관리 및 보안 설정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플랫폼에서 서비스라고 파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파스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는 실행 환경을 제공을 하고 운영체제나 미들웨어, 데이터베이스 등의 인프라를 관리할 필요 없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이 파스의 예시로는 AWS의 엘라스틱 빈스톡이나 뭐 구글 앱 엔진, 뭐 헤로쿠 같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사스인데요. 완전한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커스터머 즉 유저가 관리하는 항목이 아예 없죠. 전부 프로바이더가 관리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 뭐 구글 독이나 뭐 구글 드라이브, 세일즈포스 많이 이용하시는 슬랙 같은 협업 도구들은 전부 사용자는 그냥 별도의 설치 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어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유지 보수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서비스들을 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도커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도커는 상황에 따라서 이아스나 파스, 사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커를 직접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이아스와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미지나 컨테이너 같은 것도 결국은 이 도커라는 것을 설치를 해야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 도커는 EC2나 GCP 컴퓨터 엔진 같은 이아스 환경에서 도커를 직접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어요. 이 EC2 위에 도커를 직접 설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도커가 실행되는 환경은 사용자가 직접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도커 자체는 파스에 가깝긴 한데 직접 운영을 할 경우에는 이아스 스타일의 관리 부담이 좀 존재합니다. 이 도커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을 하면 이걸 파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AWS ECS
그다음에 구글 클라우드 런, 뭐 애저의 컨테이너 인스턴스 같은 서비스들은 도커 컨테이너를 쉽게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파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커 컨테이너를 클라우드에 배포를 하면 이건 파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단 마지막으로 사스는 실제로 서비스가 바로 사용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도커 허브, 아까 이미지들을 공유할 수 있는 허브, 소스 코드로 치면 깃허브 같은 곳이 도커 허브라고 했는데, 이 도커 허브는 또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사스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도커 허브에 접속을 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푸시를 할 수도 있고, 저희 소스 코드 할 때 푸시한다고 그러잖아요. 푸시를 할 수도 있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풀해서 자기가 로컬로 가지고 오거나 혹은 어떤 서버에 올려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는 도커 푸시나 풀 명령어를 통해서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이미지 저장소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컨테이너 이미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자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라는 것은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유닛을 얘기를 합니다. 코드 패키지예요. 그래서 코드는 물론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들까지 한 번에 다 넣었습니다. 이건 항상 같은 버전이고 격리돼서 보관되고 실행되고 유지돼요. 그러면 이 컨테이너를 여러 개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자기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하나의 컨테이너에 전부 넣는 게 아니고 기능이나 혹은 어떤 특수한 의도에 의해서 컨테이너를 여러 개를 묶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통째로 서버에 올린 다음에 이 컨테이너들을 실행을 하게 되면 하나의 기능을 하게 되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겠죠. 그리고 이 컨테이너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배 위에 컨테이너들이 다 올라가 있는데 그걸 공유를 해서 남들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게 이 로고입니다. 로고 위에도 컨테이너들이 다 올라가 있죠. 그럼 왜 표준화된 컨테이너를 사용을 해야 될까요? 이 코드의 실행 환경이 로컬이나 개발, 운영 환경에서 전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코드는 항상 정확하게 동작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드가 항상 정확하게 동작을 하려면 그 기반 환경들이 다 동일해야 되는데 그걸 컨테이너가 만족시켜 줍니다. 그리고 팀이나 회사마다 개발 환경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컨테이너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툴을 한 번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이 실행 환경도 정확히 이 소스 코드를 처음 개발했던 사람과 나중에 테스트하는 사람과 실제 운영에 들어가는 환경이 전부 동일하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사례처럼 여러 버전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도 이 충돌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호스트가 아닌 컨테이너에 실행 버전들이 다 들어가게 되면 이 충돌로부터 원천 격리가 되겠죠. 이것 또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문서에 나온 도커 컨테이너와 플랫폼에 대한 얘기인데, 도커는 컨테이너라고 하는 느슨하게 격리된 루스트 커플링이라고 하죠.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격리 및 보안을 통해서 주어진 호스트에서 여러 컨테이너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가볍고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의존성도 사라집니다. 작업하는 동안 컨테이너를 공유를 할 수 있고, 공유를 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컨테이너를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가장 메인이 되는 이유입니다. 네, 계속해서 컨테이너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고, 도커란 무엇인지, 도커는 왜 쓰는지,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또 인프라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인프라란 무엇인지, 이런 기반이 되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컨테이너의 좀 로우 레벨 단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트래디셔널 디벨롭먼트라고 되어 있는 첫 번째 장표에서는 지금 과거에 어떤 방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 왔는지를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서버에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바로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실제 이제 이 구성이 이제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서버에 하드웨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 하드웨어와 소통하는 OS 운영체제가 있고, 이 하드웨어의 자원들을 받아서 이제 실행을 시키는 프로그램들인 앱들이 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실제 서버에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식인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체제에서 직접 실행을 하고 동일한 서버에서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존성에 대한 충돌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확장성과 배포 자동화가 어려워지게 돼요. 맨날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OS에서 직접 실행이 되기 때문에 성능은 좋겠지만, 단순한 환경에서, 그리고 설정이 쉽겠지만 서버마다 환경을 수동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하나의 OS에서 돌리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돌 위험이랑 자동화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의 방식은 버추얼라이즈드 디벨롭먼트라고, 이제 가상화가 이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VM웨어, 뭐 버추얼박스 같은 것들이 이제 가상화의 개념에 해당이 됩니다. VM웨어의 이제 VM 하나를 따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운영체제 ISO 이미지를 먼저 설치를 하면서 시작을 하잖아요. 이게 가상 머신이라는 것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 VM웨어를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VM웨어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왜 개념은 어렵지 않거든요. 저희 운영 PC가 있으면 PC에 이제 VM웨어라는 프로그램 이름이에요. 프로그램을 깔면, 왜 저희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나 뭐 맥 OS나 윈도우나, 이거는 PC 하나에 리눅스를 설치해서 쓰던지, 뭐 맥 깔아서 쓰던지, 윈도우 깔아서 쓰던지, 이렇게 하나만 올라가잖아요. 근데 VM웨어를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에 조그만한 미니 P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상화된 PC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스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원 PC는 윈도우 PC인데, 이 윈도우 PC 위에 리눅스를 올려서 리눅스를 돌릴 수도 있고, 맥OS를 올려서 맥OS 돌릴 수도 있고,
또 다른 버전은 윈도우 올려서 윈도우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VM웨어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VM웨어를 이제 사용자 측면이 아니고 이제 서버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걸 가상 머신, 결국 버추얼 머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추얼 머신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을 하는 방식을 Virtualized Developm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서버 가상화를 통해서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여러 개의 가상 머신을 실행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지금 트래디셔널 디벨롭먼트하고 차이점을 보시면 하드웨어랑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 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올라가죠.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올라가고 나면 버추얼 머신을 띄울 수가 있는데 이 버추얼 머신 위에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각각 뜨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개념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도커를 직접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개념은 아니고 어떤 기반이 되는 기반 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라는 거는 가상 머신인 VM을 생성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펌웨어라고도 부르는데 하나의 물리적 하드웨어에서 여러 개의 OS를 실행할 수 있도록 가상화를 지원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는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여러 개의 VM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VM이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CPU나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 같은 리소스들을 이제 원 PC에서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이 PC 위에 띄우는 거니까 PC의 자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PC 자원들을 동적으로 할당을 해서 이 각 VM들이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OS가 직접 하드웨어를 제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이퍼바이저라는 것을 통해서 하드웨어를 공유하도록 합니다. 즉 하이퍼바이저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운영체제 관리자로 하나의 물리 서버에서 여러 개의 OS를 동시에 실행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하이퍼바이저 위에 오퍼레이팅 시스템들을 각각을 띄웠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 아까 얘기한 컨테이너랑 뭐가 다르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컨테이너랑 다른 점은 컨테이너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없습니다.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결국 하드웨어의 자원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제 커널 소프트웨어인데 이 소프트웨어는 지금 여기 이미 호스트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VM 즉 버추얼라이즈드 디벨롭먼트에는 이제 이 하이퍼바이저를 통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직접 띄워야 이제 격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컨테이너 디벨롭먼트로 넘어오면서 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중복으로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시스템 부하가 있을 거고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할 거야. 그래서 호스트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복을 피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컨테이너 디벨롭먼트, 지금 얘기하고 있는 도커 기반의 컨테이너 기반의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디벨롭먼트, 즉 컨테이너 개발은 VM과 달리 이제 가상화보다 더 빠르고 가볍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VM과 달리 OS를 공유를 하거든요. 이 앱들이 VM들은 각각의 뜬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었으면 이 컨테이너 기반의 개발 방법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호스트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리소스도 절약되고 실행 속도도 빠르고 배포 자동화도 쉽고 동일한 환경을 개발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훨씬 편해지죠. 물론 여기에서 컨테이너 관리, 즉 오케스트레이션이 필요한데요. 이거는 쿠버네티스를 이제 이후에 배우게 되시겠지만 통해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컨테이너 디벨롭먼트라는 것은 표준화된 소프트웨어 유닛, 즉 코드를 실행하기 위한 도구들까지 항상 같은 버전으로 유지를 하면서 격리되어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도커는 내부적으로 이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해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각각 띄웠었는데 이걸 공유를 하면서 쓸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면 돼요. 그럼 이 그림에서 설명을 안 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죠. 컨테이너 런타임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컨테이너 런타임이라는 거는 이 격리된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또 소프트웨어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마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버추얼 머신들을 각각 띄우는 하이퍼바이저처럼 컨테이너를 띄우는 런타임을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런타임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 가능한 프로세스로 변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컨테이너 이미지를 다운받고 실행하고 컨테이너 내부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프로세스를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리소스들이 있겠죠. 이 리소스들도 격리될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